CCTV 영상을 본 아들이 왜 펑펑 울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던 한 어르신. 아무도 그분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사라졌고 3개월 후 발견된 충격적인 진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용히 흐르는 샘물과 같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생명을 키워내는 그런 사랑이라고요. 지금부터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성진이는 2년 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을 다니다가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지만 성진이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아버지와 큰 다툼을 벌인 후 가게를 열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성실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게 된 거죠. 성진이는 그때 아버지께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텐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중히 거절하셨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 너는 네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아버지는 성진이 카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3월의 어느 봄날, 성진이는 가게를 열면서 밖을 내다봤어요. 그때 맞은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회색 모자에 해진 갈색 가디건을 입은 채 작은 보온병을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어딘가 쓸쓸해 보이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성진이는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걸 금세 알아챘어요. 하지만 왜 여기 계신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성진이는 밖으로 나가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당황한 듯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냥 산책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거다. 신경 쓰지 마라.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아버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카페 앞 정자 벤치에 나타나셨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어떤 날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오셔서 혼자 드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날은 신문을 읽으시면서도 가끔씩 가게 안을 힐끗힐끗 바라보셨죠. 성진이는 처음에는 아버지께 계속 말을 걸어봤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버지, 비도 오는데 집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점점 성진이는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분 혹시 아버님이세요? 매일 저기 계시는데 왜 안에 안 들어오세요? 성진이는 그때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세요. 저쪽이 편하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매일 저렇게 앉아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다른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성진이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저기서 카페를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진이는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아버지와 성진이는 카페를 시작한 이후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짧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6월이 되어 더워지자 성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성진이는 아버지께 직접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하지만 매일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면 저도 일하기 불편하고 손님들도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집에 와서 말씀하시거나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안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네. 알겠다. 앞으로는 오지 않을게.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어깨로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진이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처음 며칠은 성진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이해해 주셨구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습관처럼 벤치를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죠. 베테랑 직원이 물었어요. 사장님, 아버님은 요즘 안 오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단골 손님들도 뭔가 어색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는 거였어요. 평소에 여기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요? 매일 보던 분이라서 걱정이 되네요. 성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이 카페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걸.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성진이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규칙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걸려온 전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였어요. 혹시 304호 거주자 아드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이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그 순간 성진이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래층에 사시는 아버지 지인이 아버지 집에 찾아갔다가 벨소리는 들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고 했어요. 성진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어요. 혈관이 막힌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 온몸에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된 채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어르신들, 가게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 그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성진이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버님이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카페가 잘 되고 있다고, 아들이 열심히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퇴직하신 후에 가장 기뻐하신 게 아들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들 걱정만 하셨어요. 요즘 안 간다고 하시면서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성진이는 마음을 추스르고 문득 가게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3개월간 축적된 영상들을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CCTV에서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셨어요. 폭우가 쏟아져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몸이 불편한 날에도. 영상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작은 도시락통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진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던 바로 그 맛.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오시면서도 단 한 번도 성진이에게 건네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 드시거나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가기를 반복하셨죠.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성진이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성진이가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러 계셨거든요. 성진이가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인 날에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셨고, 성진이가 활기차게 일하는 날에는 함께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날씨를 예측해서 미리 준비물을 가져다 놓고 가셨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에는 우산을,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료를, 추운 날에는 따뜻한 간식을 준비하셨죠. 누가 갖다 놨지? 성진이가 늘 궁금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였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성진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CCTV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몇 시간을 펑펑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성진이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써오신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몇 달간의 기록을 읽어보니 성진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성진이가 카페를 시작했을 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오늘도 성진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바빠 보였지만 웃으며 응대하는 모습이 정말 듬직했다. 김치볶음밥을 준비해 갔지만 역시 전할 수 없었다. 성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성진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카페를 반대했던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진이가 나를 보고 불편해하는 것 같다.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성진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유일한 기쁨이다. 성진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성진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보다. 성진이가 싫어한다면 가지 않아야겠다. 하지만 성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다. 정말로 보고 싶다. 카페에 가지 않은 지 며칠 되었다. 성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김치볶음밥을 해놨는데 갖다 줄 수 없어서 아쉽다. 일기를 읽으며 성진이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성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진이가 불편해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었던 마음, 자랑스러워했던 마음, 미안해했던 마음, 그 모든 게 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성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카페 앞에 있었던 진짜 이유. 아버지는 단순히 함께 있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관심받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움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예전의 다툼에 대해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성진이의 일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운영되었어요. 하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어요. 성진이는 매일 아버지가 앉았던 벤치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가게를 바라보았어요. 거기서 보이는 건 지금의 자신,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을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 처음엔 후회가 많았어요. 왜 그때 한 번만이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한 번만이라도 도시락을 받아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어 주지 못했을까? 왜 카페를 반대하셨던 이유에 대해 대화해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했던 마음, 자랑스러워했던 마음, 그리고 미안해했던 마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추워지자 예전에 아버지가 몰래 가져다 주셨던 따뜻한 호빵이 생각났어요. 봄이 와서 비가 자주 내리면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우산이 그리웠고, 여름이 되어 무더워지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물었어요. 사장님, 예전에 여기 매일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요즘 안 보이시는데. 성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분은 이제 못 오세요. 아, 그런가요? 참 좋은 분 같으셨는데. 항상 웃으시면서 사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진이의 가슴이 또다시 먹먹해졌어요. 지금도 성진이는 가끔 벤치에 앉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해요. 아버지, 오늘 손님이 많이 왔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던 카페가 잘 되고 있어요. 아버지, 그때 카페를 반대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걱정되셨던 거죠?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아버지가 앉았던 벤치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게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랑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깊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의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곁에 서툰 사랑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도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죠.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될 수 있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금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의 기억은 평생 남아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연락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영상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